오래 걷지 않아도 되고 매일 하지 않아도 된다. 7초 스쿼트가 습관이 되면 혈당치를 낮추는 약을 먹거나 가혹하게 식단을 조절하지 않아도 혈당치를 안정시킬 수 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 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오늘은 약을 먹지 않아도 혈당이 조절되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근육 트레이닝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평소 혈당 관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사미 게이지의 혈당이 쑥 내려가는 7초 스쿼트입니다. 일본의 내과 의사인 저자는 25년간의 당뇨병 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7초 스쿼트라는 것을 고안했습니다. 어떤 동작을 어떻게 해야 보다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고령자들도 안전하게 실천하려면 어떤 자세와 동작을 더해야 좋을지 연구해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간단한 동작임에도 동작이 완성될 때까지 무려 15년이나 걸렸다고 하는데요. 얼핏 보면 일반 스쿼트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다리를 좀 더 넓게 벌린다는 것과 내려갈 때 5초에 걸쳐 천천히 내려가고 2초 머무른다는 것이 좀 다른데요. 그런데 왜 7초 스쿼트가 더 효과적인지, 또 스쿼트가 혈당치 안정에 왜 가장 적합한 운동인지 저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혈당치 상승의 원인이 근육의 부재라는 것, 혈당 조절에는 근력 운동이 필수임을 배울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요즘 운동량이 부족한 젊은 사람들에게서 당뇨병이 늘고 있고, 특히 6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당뇨병이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도 근육량 감소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이라도 최고의 노후 대비는 근육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앉아있는 시간이 워낙 길고 근육량도 적어서 체력을 끌어올리려고 거의 매일 10여 분 정도 스쿼트를 하고 있는데요. 7초 스쿼트는 매일 하지 않아도 되고 시간도 더 짧고 무엇보다도 근육량을 늘리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해서 꾸준히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스쿼트를 했을 때 혈당치가 내려가는 원리를 정확히 알고 나니까 확실한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질을 쏙쏙 흡수하는 튼튼한 근육을 만드는 쉽고 안전한 7초 스쿼트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사미 게이지의 혈당이 쑥 내려가는 7초 스쿼트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책을 읽기 전에 당뇨병을 간단히 설명하면 혈액 속의 포도당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상태를 말한다. 당뇨병은 주로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기능이 떨어져 몸의 모든 조직세포가 포도당을 흡수할 수 없어서 생긴다. 그런데 당뇨병 환자의 약 95%를 차지하는 2형 당뇨병 환자와 건강한 사람의 신체 부위별 포도당 흡수율을 조사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그것은 바로 당뇨병으로 인해 포도당 흡수율이 떨어지는 부위가 대부분 근육이라는 사실이었다. 건강한 사람과 비교하면 당뇨병 환자의 근육세포의 포도당 흡수율은 절반 이하였다. 한마디로 근육이 포도당을 흡수할 수 없어서 혈액 속에 포도당이 넘쳐나게 된 것이다. 그 원인은 근육을 움직일 기회가 적거나 나이가 들거나 운동 부족 등의 이유로 근육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당의 흡수가 근육의 문제라면 이를 단련시키면 혈당치를 안정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가정하에 고안해낸 것이 바로 이 책에서 소개하는 7초 스쿼트다. 7초 스쿼트는 고령자나 비만인 사람, 운동에 소질이 없는 사람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다. 근육을 단련시키는 운동이지만 목적은 혈당치를 조절하는 것이다. 따라서 근육질의 몸을 만들 필요가 없으며 근육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근육량이 줄어들지 않을 정도면 충분하다. 더욱이 7초 스쿼트는 즉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운동이다. 왜냐하면 운동 후 1시간 동안은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도 근육이 포도당을 흡수하기 때문이다.
인슐린 분비량이 줄거나 기능이 떨어져도 근육의 영향으로 혈당치를 낮출 수 있다는 뜻이다. 자, 이제 7초 스쿼트에 대해 알아보자. 기본 7초 스쿼트. 1. 양팔을 똑바로 앞으로 내밀고 양발은 어깨 너비보다 넓게 벌린 채 선다. 동작이 어려운 경우에는 양발을 조금 더 넓게 벌린다. 2. 5초 동안 천천히 허리를 낮춘다. 3. 넓적다리가 바닥과 평행해지면 멈추고 2초 동안 유지한다. 4. 반동을 이용하지 않고 일어선다. 하체 근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한 7초 스쿼트. 1. 양발을 앞으로 내밀고 의자의 등받이를 붙잡고 양발을 어깨 너비보다 넓게 벌린 채 선다. 동작이 어려운 경우에는 양발을 조금 더 넓게 벌린다. 2. 5초 동안 천천히 허리를 낮춘다. 3. 넓적다리가 바닥과 평행해지면 멈추고 2초 동안 유지한다. 스쿼트를 할 때 뒤에 다른 의자를 준비하고 허리를 낮춰서 2초 유지한 다음에는 잠깐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서도 괜찮다. 4. 의자의 등받이를 붙잡고 일어선다. 7초 스쿼트의 효과는 직접 실천을 해본 사람들에 의해 이미 증명되었다. 약 85%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고혈당을 개선하는 데 성공했다. 7초 스쿼트를 실천한 사람은 1개월에서 6개월 만에 혈당치가 표준치에서 안정되는 결과를 보였다. 고혈당을 순식간에 개선하는 7초 스쿼트. 혈당치를 낮추려면 근육 안에 있는 에너지를 소진해야 한다. 세포문이 열려 있어도 근육이 포도당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는 포도당을 흡수할 수가 없다. 포도당을 흡수하기 위한 조건은 근육 안에 축적된 에너지 공급원이 부족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근육의 연료 창고가 비어 있으면 비어 있을수록 포도당을 대량으로 흡수할 수 있다. 연료 창고를 깨끗하게 비우는 방법이 바로 7초 스쿼트다. 근육을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연료는 글리코겐이다. 글리코겐은 포도당을 세포 안에 저장하기 위한 용도로 쓰이며 축적할 수 있는 장소는 간과 근육이다. 간에 있는 글리코겐은 간 글리코겐, 근육 안에 있는 글리코겐은 근 글리코겐이라고도 부른다. 간 글리코겐은 혈액 속에 포도당이 부족할 때 쓰이며 근 글리코겐은 근육을 움직일 때 쓰인다. 즉, 근육의 연료 창고를 비우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운동이라는 뜻이다. 운동에는 산소를 필요로 하는 유산소 운동과 산소가 필요 없는 무산소 운동이 있다. 유산소 운동은 걷기, 에어로빅처럼 오랫동안 힘을 쓰는 운동으로 주로 지근섬유라고 불리는 뛰어난 지구력을 지닌 근육을 사용한다. 무산소 운동은 웨이트 트레이닝과 같이 순간적으로 힘을 쓰는 운동으로 주로 속근섬이라고 불리는 순발력이 뛰어난 근육을 사용한다. 이 두 가지 중에 과연 어느 쪽이 효율적으로 근육의 연료 창고를 비울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무산소 운동이다. 우리 몸은 운동의 강도에 맞춰 에너지 공급원을 나눠서 사용한다. 에너지 공급원이 되는 것은 근글리코겐과 혈액 속의 포도당 그리고 몸속에 축적되어 있던 지방이다. 무산소 운동처럼 긴 시간 지속하기 힘든 운동일수록 근글리코겐을 에너지 공급원으로 쓰는 비율이 높아진다. 반대로 유산소 운동처럼 긴 시간 지속하기 쉬운 운동일수록 체지방을 에너지 공급원으로 쓰는 비율이 높아진다. 무산소 운동이 근글리코겐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대부분의 근글리코겐은 속근에 축적되어 있다. 즉, 근육의 연료 창고를 빨리 비우려면 무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뜻이다. 참고로 유산소 운동이 다이어트에 적합한 이유는 운동 시간이 길어질수록 체지방이 연료로 쓰이기 때문이다. 지방이 활발하게 타기 시작하는 것은 운동을 시작하고 20분이 지나서부터다. 혈당치를 낮추려면 힘든 운동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아무도 운동을 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근육 트레이닝이라고 하면 보통 바벨이나 덤벨을 들고 힘겹게 운동하는 모습을 떠올린다. 하지만 그런 운동의 목적은 근육을 강하고 두껍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근글리코겐을 소진하는 것으로 힘겹게 운동할 필요는 없다. 근육의 연료 창고만 깨끗하게 비우면 인슐린을 쓰지 않고도 포도당을 쑥쑥 흡수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7초 스쿼트의 메커니즘이다. 7초 스쿼트가 혈중 포도당을 흡수하는 원리. 식사 후 혈액 속으로 흘러들어간 포도당은 인슐린의 작용으로 근육세포에 흡수된 뒤 글리코겐으로 모양을 바꿔 축적된다. 7초 스쿼트 운동 중 근육 안에 축적된 글리코겐은 운동할 때 에너지 공급원으로 쓰인다. 휴식 중 글리코겐이 소진되었기 때문에 근육은 인슐린의 힘을 빌리지 않고 혈액 속의 포도당을 흡수한다.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소비하려면 작은 근육보다 큰 근육을 단련해야 한다. 7초 스쿼트는 근글리코겐을 효율적으로 소진하기 위해 큰 근육을 집중적으로 단련한다. 큰 근육을 쓰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크고 무거운 것을 움직일 때와 작고 가벼운 것을 움직일 때를 비교해보면 누구나 힘을 쓰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7초 스쿼트도 바로 이런 원리를 이용한 운동이다. 뿐만 아니라 큰 근육의 경우 근글리코겐을 충분히 축적하고 있는 속근의 비율이 높으므로 근육의 연료 창고를 효율적으로 비울 수 있다. 또한 우리가 몸을 움직일 때 한 가지 근육만 쓰지 않기 때문에 큰 근육을 단련시키면 이와 연결된 작은 근육도 사용하게 된다. 근글리코겐을 효율적으로 소비하려면 작은 근육보다는 큰 근육을 써야 한다. 우리 몸을 만드는 근육을 최적이 큰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1위 대퇴사두근, 넓적다리 앞쪽에 있는 근육. 2위 대정근, 엉덩이 근육. 3위 햄스트링, 넓적다리 뒤쪽 근육. 4위 삼각근, 어깨 근육. 5위 대흉근, 가슴 근육. 이 순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상위 3위까지가 하체 근육이다.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의 약 70%가 집중된 곳은 넓적다리, 엉덩이, 종아리 등의 하체이다. 이런 하체를 모두 사용하는 운동이 바로 7초 스쿼트다. 스쿼트는 여러 하체 근육을 한 번에 쓰는 운동이기에 근글리코겐을 효율적으로 소비할 수 있다.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소비하려면 근육을 수축시키는 운동보다는 이완시키는 운동을 하자. 7초 스쿼트가 근글리코겐을 효율적으로 소진하는 이유는 한 가지가 더 있다. 바로 스쿼트가 근육을 이완시키는 동작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운동이라는 점이다. 근육의 움직임에는 근육을 수축시키는 단축성 수축과 근육을 이완시키는 신장성 수축이 있다. 근육 트레이닝에서 쓰이는 전문 용어로 단축성은 콘센트릭, 신장성은 에센트릭이라고 한다. 단축성 수축과 신장성 수축의 차이점은 팔꿈치를 굽혔다가 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팔에 힘을 약간 주면서 팔꿈치를 굽히면 알통이 생긴다. 이때 상완에 있는 상완 이두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수축하면서 근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단축성 수축이다. 그런 다음 팔꿈치를 펴주면 알통은 평평해진다. 이때 상완 이두근은 이완되면서 근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신장성 수축이다. 이 두 가지 움직임 중에 어느 쪽이 더 근육에 부담을 줄까? 덤벨을 가지고 있다면 덤벨을 들고, 덤벨이 없다면 물이 들어있는 페트병을 들고 같은 동작을 해보라. 팔꿈치를 폈을 때 근육에 힘이 더 들어간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근육은 수축시키는 동작보다 이완시키는 동작을 했을 때 부하가 크게 걸린다. 등산을 한 뒤 넓적다리 근육의 통증을 느끼는 것은 산을 올랐기 때문이 아니라 산에서 내려왔기 때문이다. 넓적다리 앞쪽의 대퇴사두근이 산을 오를 때는 단축성 수축을 하고 내려올 때는 신장성 수축을 하는 것이다. 근글리코겐을 잘 쓰기 위한 운동 역시 근육에 큰 부하를 주는 근육을 이완시키는 운동이다.
근육을 수축시키는 운동보다 이완시키는 운동을 중점적으로 하면 혈당치를 쉽게 낮출 수 있다. 근육을 이완시켰을 때 시간을 들인 만큼 근글리코겐이 소비되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누구나 할 수 있는 혈당치가 쑥쑥 내려가는 7초 스쿼트. 자, 지금부터 혈당치가 쑥쑥 내려가는 7초 스쿼트의 구체적인 동작에 대해 알아보자. 제일 먼저 기본 7초 스쿼트, 다음으로 하체 근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한 7초 스쿼트, 마지막으로 7초 푸시업에 대해 소개한다. 기본 7초 스쿼트. 천천히 상체를 낮춰 앉았다가 반동을 이용하지 않고 일어서는 스쿼트로 누구나 할 수 있다. 주 2회 한 번에 3세트로 충분하다. 앉았다가 일어서는 동작을 10회 반복하며 한 세트이며 30초에서 1분가량 쉬었다가 다음 세트로 넘어간다. 1. 양팔을 똑바로 앞으로 내밀고 양발은 어깨 너비보다 넓게 벌리고 선다. 양손을 앞으로 내미는 것은 균형을 잡기 위한 것이다. 머리 뒤에서 양손을 깍지 끼면 동작 중에 힘이 들어가 머리가 아플 수 있으므로 NG다. 다리가 안쪽으로 휘어도 상관없으므로 양발을 넓게 벌리고 발끝은 살짝 바깥쪽을 향하도록 한다. 아래 사진처럼 너무 좁게 벌리면 NG다. 2. 5초 동안 천천히 허리를 낮춘다. 허리는 엉덩이를 완전히 빼면서 낮추고 굽힌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한다. 허리를 낮출 때 등이 굽지 않도록 한다. 양 무릎은 발끝과 같은 방향을 향해 굽히며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3. 넓적다리가 바닥과 평행해지면 멈추고 2초 동안 유지한 다음 반동을 이용하지 않고 일어선다. 스쿼트 동작은 숨을 멈추지 않고 실시한다. 허리를 낮출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유지할 때는 하나, 둘 하고 소리를 내며 자연스럽게 호흡하면서 할 수 있다. 사진처럼 바닥과 평행이 될 때까지 낮추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가능한 범위까지만 해도 된다. 1번 자세로 돌아올 때는 반동을 이용하지 않고 일어서야 한다. 반동은 무릎을 다치는 원인이 된다. 하체 근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한 7초 스쿼트. 기본 7초 스쿼트 동작이 어렵다면 의자를 이용하는 7초 스쿼트부터 시작해보자. 주 2회 한 번에 3세트로 충분하다. 앉았다가 일어서는 동작을 10회 반복하면 한 세트이며 30초에서 1분가량 쉬었다가 다음 세트로 넘어간다. 1. 양팔을 앞으로 내밀고 의자의 등받이 혹은 손잡이를 붙잡고 양발을 어깨 너비보다 넓게 벌리고 선다. 다리가 안쪽으로 휘어도 상관없으므로 양발을 넓게 벌리고 발끝은 살짝 바깥쪽을 향하도록 한다. 오른쪽 사진처럼 너무 좁게 벌리면 NG다. 2. 5초 동안 천천히 허리를 낮춘다. 허리를 낮출 때 등이 굽지 않도록 한다. 허리는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낮추고 굽힌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한다. 양 무릎은 발끝과 같은 방향을 향해 굽히며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3. 넓적다리가 바닥과 평행해지면 멈추고 2초 동안 유지한 다음 의자의 등받이 혹은 손잡이를 붙잡고 일어선다. 스쿼트 동작은 숨을 멈추지 않고 실시한다. 허리를 낮출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유지할 때는 하나, 둘 하고 소리를 내며 자연스럽게 호흡하면서 할 수 있다. 스쿼트를 할 때 뒤에 다른 의자를 준비하고 의자에 앉듯이 허리를 낮추고 2초 유지한 다음에는 잠깐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서도 상관없다. 상체를 자극하여 혈당치를 쑥쑥 내리는 7초 푸시업. 이번 운동은 상체의 큰 근육을 단련시키는 7초 푸시업이다. 스쿼트와 함께하면 효과가 더욱 뛰어나다. 주 2회 한 번에 3세트로 충분하다.
구부렸다가 펴는 동작을 10회 반복하면 한 세트이며 30초에서 1분가량 쉬었다가 다음 세트로 넘어간다. 1. 양손은 어깨 너비보다 약간 넓게 벌리고 양 무릎은 바닥에 붙인다. 시선은 앞을 향한다. 시선이 아래로 향하고 있으면 가슴보다 얼굴이 먼저 바닥에 닿아 대흉근에 주는 자극이 줄어든다. 양 무릎은 밀착시켜야 힘을 주기 편하다. 가슴이 바닥에 닿기 직전에 팔꿈치가 바닥과 수직이 되어야 한다. 팔꿈치가 어깨 너비와 같으면 대흉근에 자극을 줄 수 없다. 2. 5초 동안 천천히 팔꿈치를 굽힌다. 양쪽 가슴이 모두 일직선인 상태에서 팔꿈치를 굽힌다. 엉덩이 위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뒤로 빼거나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3. 가슴이 바닥에 닿기 직전에 정지하고 2초 유지한 다음 1번 자세로 되돌아간다. 푸시업을 할 때 숨은 멈추지 않는다. 팔꿈치를 굽힐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유지할 때는 하나, 둘 하고 소리를 내면 자연스럽게 호흡하면서 할 수 있다. 엉덩이 높이는 끝까지 같은 높이를 유지하도록 한다. 엉덩이를 내리면 대흉근에 주는 자극이 줄어든다. 겨드랑이를 좁혀 굽히지 않고 팔꿈치를 바깥쪽으로 벌리듯이 한다. 7초 스쿼트를 할 때 천천히 상체를 낮춘 뒤 반동을 이용하지 않고 일어선다. 7초 스쿼트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정리해보자. 첫 번째, 하체 근육을 이완시킨다는 것을 의식해야 한다. 근육 속에 축적된 근글리코겐을 효율적으로 소진하려면 신장성 수축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5초 동안 천천히 허리를 낮추면서 근육을 천천히 이완시키고 그 상태를 2초 동안 유지하면 근글리코겐이 활발하게 쓰이면서 포도당을 흡수하기 쉬운 상태가 된다. 혈중 포도당이 적어지면 당연히 혈당치는 내려간다. 스쿼트는 서 있는 상태에서 하는 무릎 굴신 운동이다. 굴신 운동은 몸을 굽혔다 폈다 하는 운동이다. 운동선수가 아주 빠른 속도로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와 반대로 7초 스쿼트는 동작 하나하나를 천천히 정확하게 하는 것이 포인트다. 특히 무릎을 굽힐 때는 허리를 천천히 낮춰야 한다. 5초에 걸쳐 허리를 낮추는 것이 기본 동작인데 익숙해져 여유가 생기면 10초에 걸쳐서 진행해도 상관없으며 길게 하면 효과가 더욱 높아진다. 무릎 굴신 운동을 할 때 주의할 것은 일어서는 동작이다. 일어서는 동작을 할 때는 유지하고 있던 엉덩이를 더욱 낮춰 반동을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반동을 이용하면 무릎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어 무릎을 다치는 원인이 되는데 이 때문에 스쿼트를 못하게 될 수도 있다. 7초 스쿼트의 가장 큰 목적은 혈당치를 안정시키는 것이다. 운동을 하면 할수록 근력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근력 향상으로도 이어진다. 따라서 7초 스쿼트를 할 때에는 천천히 상체를 낮춰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자. 7초 스쿼트 동작 중에는 호흡을 멈추지 않는다.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동작 중에는 호흡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호흡을 멈춘 상태에서 동작을 하면 순간적으로 평소보다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아마 여러분도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높이 점프할 때 순간적으로 호흡을 멈췄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하는 7초 스쿼트에 순간적인 힘은 필요 없다. 정확하게 말하면 호흡을 멈추면 혈압이 급상승하거나 심박수가 빨라질 수 있다. 7초 스쿼트의 대전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안전한 운동이라는 것이다. 무리하는 것보다는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호흡을 멈추지 않고 동작을 지속하기 위해 추천하는 방법은 입으로 소리를 내면서 스쿼트를 하는 것이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소리를 내면서 허리를 낮추면 호흡과 동작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물론 소리를 내지 않고 코로 호흡하면서 해도 상관없지만 입으로 호흡하면 동작을 하기가 수월하다.
매일 하지 않아도 혈당치가 내려가는 주 2회 한 번에 3세트짜리 운동. 많은 사람들이 운동할 때 제일 걱정하는 것이 바로 운동량과 빈도이다. 7초 스쿼트는 매일 하지 않아도 되는 운동이다.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딱 2번, 한 번에 3세트씩만 하면 된다. 10번이 한 세트이며 그렇게 3세트를 천천히 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한 세트가 끝날 때마다 30초에서 1분 정도 힘을 빼고 쉬어야 한다는 것이다. 휴식하는 동안 근육세포가 운동 중에 사용한 근글리코겐의 양만큼 포도당을 활발하게 흡수한다. 일주일에 2번만 하면 된다고 말하면 운동량이 너무 적은 게 아닐까 오히려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부담이 적을 뿐 7초 스쿼트도 일종의 근육 트레이닝이다. 근육 트레이닝은 원래 이론적으로 하루 하고 나면 하루나 이틀은 쉬어야 한다. 왜냐하면 트레이닝 때문에 상처가 난 근육이 회복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회복하는 동안 근육 속에서 단백질의 재합성이 일어나 더욱 강한 근육으로 변화한다. 10분가량씩 일주일에 2번만 운동하면 됩니다. 걷기 운동을 대체할 운동요법으로 스쿼트를 지도하기 시작할 무렵 환자들에게는 이 말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들린 듯하다. 매일 2시간씩 걷는 것보다는 훨씬 쉬워 보이기 때문이다. 7초 스쿼트는 그렇게 가벼운 마음가짐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가볍게 시작해야 지속하기 쉽다. 이 운동을 꾸준히 계속하다 보면 고혈당이 쑥쑥 개선될 것이다. 7초 스쿼트가 습관이 되면 혈당치가 안정된다. 7초 스쿼트의 효과는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2에서 4주 정도 하면 나타난다. 혈당치가 내려가고 그 상태로 안정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 동작을 할 때 주의사항을 확실하게 지키고 일주일에 단 2번, 하루 3세트를 지속하는 것이다. 운동하는 습관이 잡혀있지 않은 사람이나 운동에 자신 없는 사람은 횟수와 세트 수를 줄여서 시작해도 상관없다. 기본 7초 스쿼트가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은 하체 근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한 7초 스쿼트부터 시작해도 충분하다. 일단은 꾸준히 지속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무릎이나 허리가 아파서 걷는 것조차 힘든 사람도 천천히 앉는 동작은 할 수 있다. 여력이 있거나 스쿼트만으로는 부족한 사람은 7초 푸시업에 도전해 보기 바란다. 스쿼트와 같이 하면 혈당치를 내리는데 더욱 효과적이다. 참고로 스쿼트와 푸시업은 단련시키는 부위가 다르므로 오늘은 스쿼트, 내일은 푸시업을 하는 등 다양하게 응용해도 좋다. 혈당치를 낮추는 근력 트레이닝은 고령자에게도 쉽고 안전하다. 근육을 단련하는 것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한다는 사실이 일본에서 인정된 것은 2004년 무렵으로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또한 의료 현장 일선에서는 아직 이런 인식이 완전히 자리 잡히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유산소 운동을 했는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의 보조수단으로 근육 트레이닝을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 그럴까? 근육 트레이닝은 위험한 운동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2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고령자와 비만인 사람이 많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무리가 있으며 트레이닝 도중에 혈압이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다. 하지만 이는 엄청난 오해에서 비롯된 생각이다. 근육 트레이닝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처럼 위험한 운동이 아니다. 다양한 운동 종목을 1000시간 동안 했을 때의 장애 발생 건수를 조사한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축구나 럭비와 같은 구기 종목은 15에서 81건, 달리기는 77건인데 비해 근육 트레이닝은 한 건도 되지 않는다. 단순 동작을 반복하는 근육 트레이닝은 잘못된 동작을 하지 않는 한 안전한 운동이다. 우사미 게이지의 혈당이 쑥 내려가는 7초 스쿼트 읽어드렸습니다. 건강한 음식을 챙겨 먹는 것도 건강한 운동 습관도 우리 몸에 어떻게 작용하고 어떤 효능이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오래도록 지속할 수 있더라고요. 오늘부터 7초 스쿼트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